네, 계속해서 한미 관계, 미북 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유연대 석좌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화하겠다는데요? 네.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비핵화 진행하라고 독려를 해야죠. 예. 왜냐하면 미국에 갔더니 자기는 잘했다라고 갔는데 예. 비난이 많더라고요. 나 이거 김정은이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계속 어려울 텐데. 예. 내가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줬는데 전화를 김정은이 안 걸어오면 나라도 해야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근데, 정상회담하면 전화번호 교환해요? 몰랐으니까. 예. 원래 아는 사람끼리 전화번호 주고받는데 네. 주고받을 이유가 없죠. 원래. 예. 근데 원래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이제 뉴스가 돼서 예. 제가 이제 생활해 보니까 핸드폰 번호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통화하면 통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통역을 못 하니까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무실 전화번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디 순시하는데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 와서 보니까 나 김정은인데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비서 전화번호 정도 예.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연결이 되면 몇 시에 사무실로 전화해라. 그럼 통역해서 통화를 하겠죠. 우리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관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의 의미는 벌써 4일 지나가고 있는데 통화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의미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회담 전까지는 CVID, 네. 북한의 비핵 한정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북한하고 미국하고가 지금 친교를 급속 잘 지낸다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화가 안 오면 트럼프가 못 참고 먼저 전화도 할 거고 그건 형식이 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은 뭐인가 그동안 이제 싱가포르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고 우리는 이렇게 친하다 하는 걸 보이고 꼭 이야기한다면 그때 우리 한 이야기 꼭 지켜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하겠죠.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화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이 통화를 한다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처음이죠. 네, 특히 그 정상회담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합의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한 라인을 구축하면 그 굉장한 의제로서 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미국 그 정상회담 하면서 합의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할 때 그런 부분도 전혀 언급이 없다가 어저께 그 폭스와의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건넸고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올 내용이 또 얼마나 많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앞선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 전화 통화 내용 뭐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합의사항 잘 이행하자 이런 거? 합의사항 이행하자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아마도 합의사항에 넣지 못했던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 싱가포르에서 사인을 할 때 합의문이 3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발표는 1개만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면 합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두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에 서로 뭔가 모종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의문에다가 미국 측에서는 CVID를 넣자고 그랬고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넣자고 그랬는데 둘이 협상하다 결례를 내서 그걸 다 뺐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변 합의에 그게 들어있든가 아니면 구두 합의에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죠. 3개의 담판이라 하더니 내용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신이 구두 합의 또는 이면 합의에서 했던 얘기를 빨리 이행해라. 그러면 우리도 현재 내가 얘기했듯이 한미 연합 훈련도 중지하려고 했고 당신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원했던 게 있지 않느냐. 그거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 당신들이 이렇게 비핵화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독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문 이행을 독촉을 하게 되는. 자, 그런데 이 지금 북한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미북 회담과 관련한 선전들을 하고 있는데요. 리춘희가 역시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인 상종에 오르신 최고領導자 동지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우리 인민입니다. 최고령도자 동지를 뵙게 된 싱가포르 인민들은 뜨거운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으시는 모습은 조미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깊은 화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리춘희 간판 앵커를 미국 방송에 취직시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언론을 확실하게 잡고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폭스뉴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CNN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막 비난하고 예. 또 지식인 사회도 트럼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리고 참 이게 뭐 오비락인지 모르지만 김정은 만나기 직전에 캐나다에 가서 G7 정상회담 했는데 예. 캐나다 트리도 총리 젊은 사람이죠. 예. 뭐 엄청 싸우고 뭐 아주 뭐 욕설 가까운 얘기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무역 전쟁했고 예. 그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 악수하다가 이번에 마크롱이 결심하고 와서 당했죠, 이번에. 여기다 예. 손에다 그냥 지문을 찍어놨고 예. 거기다 영국의 메이 총리까지 전부 지금 그 메르켈 총리도 별로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 야 김정은은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위대하게 하니 미국 언론은 반성해라. 아하. 이게 얘기했는데 또 기자가 그거 정말이냐 진심으로 한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이 미국 기자들은 농담도 이제 안 통한다고. 아니 근데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로까지 호칭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전화를 그렇죠? 시키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의도가 있겠죠. 일부러 그 굉장히 보면 김정은 지도자를 위원장을 굉장히 띄워주는 식으로 예. 잘했다. 그다음에 이번에 위너는 김정은이다라고 해주는 거에는 미국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선전 도구로 다 삼고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방송이라든지 언론의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분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북한은 당연히 원하고 있는 네. 거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수장님? 지금 뭐 북한 원하는 거는 미국이 다 들어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순위가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한미 동맹을 유지한다든가 무슨 뭐 주한미군을 어떻게 든다든가 그다음에 이 한미 합동 훈련을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예. 어쨌든 북한은 북한하고 미국이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주 목적이에요. 예. 저는 싱가포르 그 회담을 실제하고 쭉 보기 전까지도 CVID가 목표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어허. 북한과 미국이 국교 수교라는 거 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동아시아에서 큰 지각 변동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진짜 북한하고 둘이 친하기만 이렇게 되면은 비핵화 문제라든가 뭐 훈련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라든가 이거는 차선의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호주 대사로 호주 태평양 연합 사령관으로 있다가 지금 우리 대사로 오는 해리 해리슨 예. 네. 그 양반이 그 은퇴식 할 때게 전역할 때게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예. 엄청났다고요. 마치 이 북한과 중국은 무슨 악어 축구처럼 이렇게 했는데 예. 어제 청문회 할 때 볼게 그 한미 연합 훈련 중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위기로서 이해가 된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걸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다 이렇게 시비 안 걸려도 걸어주고 그 예. 대신 내주부터 미국은 차근차근 뭘 아마 따지면서 네. 요구하는 걸 요구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예. 일부에서는 이 예. 매우 포괄적인 이 합의 아니겠습니까? 컴프레hen시브한 예. 합의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예. 북한한테 줄 거 다 주는 척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뭔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뭐 정말 결정적인 그 상황을 말씀 아주 잘했는데요. 예. 그래서 트럼프 자신이 컴프리헨시브하다, 포괄적이라 그런 거 한 3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양반은 평생
부동산업을 개발업을 예. 하면서 개발업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짓고 하는 사람은 포괄적인 걸 좋아해요. 아하. 구체적인 걸 넣어놓으면 자기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포괄적인 걸 해놓고 하자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 짓는 사람한테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CD라 컴플리트리한 디스맨틀먼트 이걸 갖고 막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거는 요구를 하면서 그게 잘 안 되고 할 때는 북한한테 요구하는 저는 막 그런 어떤 작전이 아닌가 싶어서 포괄적이지 크지만은 수없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회담하기 전날 2시까지도 서로 타협이 안 돼서 폼페오하고 김정철이하고 서로가 또 만나고도 결국 CBID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인 걸 넣은 게 둔 거예요. 그래놓고 비용은 너가 떼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그걸 안 했다고 봐요. 그 속에 엄청난 그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홍영희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빠져주길 바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돈을 내라. 뭐 그런 거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돈을 또 내고요? 그렇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트럼프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목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는 물론 겉으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2년 뒤에 재선되는 게 넘버원이에요.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더 위에 제일 기존의 목표는 이번 중간선거 승리하고 2년 뒤에 재선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우방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무역전쟁하고. 지금 중국하고도 또 한판 붙었잖아요. 무역전쟁 또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정거에만 이기면 된다. 근데 북한하고의 관련된 건 핵이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내가 CBID를 하기 위해서 폼페이오나 볼튼을 시켜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해봤는데 김정은이도 죽으라고 CBID 넣으려면 난 깨야겠다라고 나오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약을 줄게. 그래가지고 다른 약이란 게 뭐냐면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철수는 아닙니다. 다행히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고 한미연합훈련 중에 대규모 훈련은 그럼 안 해줄게. 그래서 너 체제안전보장을 해줄 테니까 너 이제 핵을 개발할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폐기해. 포기해. 근데 내가 또 우리 국민들이 내가 또 돈 준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내가 줄 수는 없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줄 거야. 나는 끝까지 너 아직까지는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제재는 계속 가져갈 거야. 그리고 제재를 해야 한국도 북한하고 무역을 못하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거 못하고 중국도 어려움에 처하고 근데 그 카드는 내가 계속 가져갈 거야.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돈이 많이 들어. 내가 그 돈 주려면 또 국민 좋아할 거야. 모든 게 유권자의 표를 얻는 걸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여기서 트럼프를 욕심을 좀 채워주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게 뭔가. 비핵화를 하는 그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조금은 축소시키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건 절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국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새로운 상황에 지금 처하지 않았나. 혹시 그 미국이요, 어차피 ICBM이라 이런 뭐 실험장 폐기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을 하고 지금 혹시 외교 관계를 모든 관계들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의 핵 문제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탑이었다라고 한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미 회담이 있고 나서는 이제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가 해체가 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대외적으로 6, 7개월간 북한의 그러한 행동이 없다라는 것만 보이고 있는 이런 환경하에서 그렇다면 이 6, 7개월간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억지의 개념 하에 전략을 이제 바꾼 거죠. 북한이 설사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전략의 개념을 바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는 내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짧은 시간 내 되지 않는다.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고 이런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핵으로 예. 연결시키는 중심고리 전략의 예. 가운데 핵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예. 또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그 핵 문제, 핵 처리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해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해결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고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그 송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컴프레hen시브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고 하는 점을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의 문제 아니면 규모 축소의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문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놀라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뭐 미국에 대한 메시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핵 문제가 미북 사이 문제니까는 한국은 좀 빠지라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성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되었으며 그것은 철저히 조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러한 명분도 자격도 없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의 입장도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한국에게 바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에 우리가 끼어들기를 원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확실하게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또 추동할 수 있게 유도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련의 쭉 과정을 보면은 사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다 우리 정부 다 주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선을 한 거죠. 그런데 주선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대화가 시작됐으니 한국 정부는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적이 있었고 또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정부 행정부에서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그냥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또 상황이 변하는 것이 이번에 정상회담이 사실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합의문이 아주 미온적이고 하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자꾸 와가지고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좀 바뀐 것 같아요. 현재 이대로 내버려 가지고는 북한이 비핵화를 일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원래 한국이 당신들이 옛날에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빠르게 북한을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또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해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지원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카드로 해서 북한을 좀 설득해 달라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미북 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되나? 한미 동맹만 믿고 있어도 되나?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야? 우리가 그냥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막 그런 면에서 양분화되어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있다. 아직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싱가포르 회담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목표로 하는 우선순위 제1위는 CVID처럼 느껴지고 북한도 그렇게 믿었고 다 그랬어요. 회담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미국은 우선순위 제1위가 북미 간, 미북 간의 관계 정상하고 어쨌든 친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한에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정부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그 정상회담 전까지는
북한이 남한한테 어찌 보면 매달린 거예요. 예.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 날카롭게 뛰려는 CVID를 위해서 쪼는 거 저거 좀 어떻게 중재 좀 해주라. 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북한이 우리한테 별로 그런 걸 요구 안 할 겁니다. 이제 지시 비슷하게 자꾸 그런 것만 할 거예요. 이제 회담을 많이 하더라도. 자, 왜 그러니까 직접 통하니까. 예. 직접 통하 그럴 이유도 미국 없고. 간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선순위가 미국과 북한이 진교를 해서 이 동북아의 국제 정치의 이 역학을 지금 구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금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렇게 막 초를 다투서 급한 것 같은 CVI들을 이렇게 강밖에 오던 것이 예. 폼페오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막 한 2020년까지 천천히 해도 된다. 예.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 얼지 포커스 UFG. 이게 UFG가 어떤 훈련입니까? 예. 종전에 늘 주장한 것이 이것은 북한의 프로보커티브한 예. 도발적인데 우리가 방어 훈련이다 했는데 이제 요번에 트럼프 자체가 뭐라냐 하면 프로보커티브한 워게임을 더 이상 안 예. 하도록 남한하고 인원하겠다. 예. 이런 용어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또 예. 이거 모르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북한이 원하는 거 지금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어쨌든 친교를 하고 일단 내 품에 들어오너라. 예. 이런 생각이 적을 있고 자줄거리한 다른 주제는 전부 차선의 주제로 하고 지금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한이 필요하지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 좀 해라 하고 지금 적극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